창구예요. 매수 우위로 되어 있는 창구고, 그 창구들이 실제로 이제 매수 물량이 많이 찍게 된다는 이야기는 뭐죠?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개인들이 많이 사면, 개미들이 많이 사면 종목이 가요? 안 가죠, 당연히. 지금 이 한국정보인증을 예를 들어서 보면, 키움증권 보이시죠? 2만 주 정도 매도 우위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시타 말씀드렸어요. 미래에서 시타 말씀드렸어요. 미래는 지금 어때요? 양합이죠. 같죠? 그 다음에 주체 창구 중에서 매도 2인 창구 SK예요. 근데 이런 창구에서 만약에 매도 1위를 짓게 되고 키움증권 창구에서 매수 1위를 짓게 되면 안 좋아요. 안 가죠, 그날은. 대신 이제 SK증권 던지는 만큼 우리 투자에서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죠? 또 안 좋다 말씀드린 게 뭐죠? 이 트레이드 매수하고 있으면 안 좋다 말씀드렸어요. 이 트레이드 안 좋아요. 대신 이제 그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보면 키움증권에 조금 더 매수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112만 주 매도고 118만 주 매수죠. 이렇게 해서 조금은 매수 우위로 잡혀서 상관없습니다. 급등한 종목들은. 보면 지금 창고는 키움증권에서 서린바이오는 어때요? 키움증권에서 2300, 키움증권에서 2900, 600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에서 5천 정도 받았어요. 대신에 던지고 있지만 만약에 대신에 던지는 걸 키움에서 받았으면 그날 안 가겠죠. 대신해서 만약에 이렇게 던지더라도 받아주는 주체가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창고가 있으면요. 음, 모나리자는 10개만 산 게 아니고 금요일날 매수를 해서요. 매도를 하고 10주만 예, 10주만 남겨놓고 팔았어요. 네, 그 조용필의 모나리자 이제 노래 불렀죠. 노래 틀고 금요일 그렇게 상 들어갔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이디 좋은 아이디 들어오셨네요. 폭주 기관차님 반갑습니다. 기관차네요. 기관차. 그리고 굿제제님에 오시는 분이고 반갑고요. 정실장님도 반갑습니다. 신바심님도 많이 뵙던 분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조강팬트 이런 종목들은 아침에 만약 봤더라면 흐름이 괜찮게 나왔으면 매수해볼 만한 위치였는데 이런 종목도 눈에 안 들어왔네요, 아침에. 내일은 중요한 날이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죠. 제가 계좌 오픈하고 수익 나는 종목들 복귀 한번 해보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게 됐고 관심 종목을 가지게 됐는지 제가 내일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하루하루 뭐 수익률 가지고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대신 이제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월별로 누적 수익만 풀었으면 상관이 없죠.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결국 이제 손실 안 보고 수익만 내면 계좌는 쌓이겠죠. 계좌 쌓이면 복리라는 게 무서운 거다 말씀드렸고 그런 복리를 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계산식으로 늘어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제가 지금 3월 방송 언제부터 했죠? 3월 11일부터 방송을 했는데요. 하루 이틀 3일 4일 4일 손실 보고요. 음,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일넷.
14거래를 매매를 했네요. 그중에 4일 손실 보고, 뭐 손실도 큰 손실은 없어요. 4일 손실 보고 나머지 10거래일은 일단은 뭐 수익을 봤네요. 방송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매매는 계속 제가 해왔고, 방송 시작한 지는 예전에 제가 아프리카 하고요. 그 다음에 미쓰리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방송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개별 사이트에서 제가 예전에 팍스TV에서 방송을 한번 했었고요. 이 방송을 안 하다가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뭐 아이디어 온라인요? 아, 이 계좌요? 이 계좌는 돈 얼마 없어요. 단지지기님 그건 비밀입니다. 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요. 돈 얼마 없어요. 비밀입니다. 이 근데 YD 온라인은 오늘 만약에 흐름이 만약 나오면 종가 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 밀리지 않고요. 살짝 이제 음봉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은 상승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이틀 동안 눌러놓고 갈 수도 있고요. 뭐 3일 눌러놓고 갈 수도 있고 대신 이제 3월 18일 고점 찍었던 기간에 있죠 여기.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려면 나왔겠죠. 23일 월요일부터 해서. 근데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 게 보면 물량을 정리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이제 시세를 내기 위한 걸 수도 있는데 결국 오늘은 갈 자리는 아니다 그죠? 5장이라도 일단 뭐 안 갈 것 같고요 그죠? 5장이 만약 관리되면 양선 나오면 내일 시세 한번 나오겠네요. 그리고 양선보다는 차라리 오늘 도지 정도가 낫겠네요. 5천 정도 그죠? 어떻게 주식을 접하게 됐냐고요? 글쎄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쪽박 찰 자리요? 아 쪽박 찬 적 있냐? 예, 당연히 쪽박 찼죠. 근데 오늘은 시세가 나온 것보다 5천원 부분에서 끝나면 종가 마감하면 내일 아마 좀 갈 수 있을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근데 안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종가 부분에 급하게 들어 올리면 따라가셔야 될 것 같고 무조건 종가 부분에 한 2시 이후에 1시 이후에 급하게 많이 들어 올리면 무조건 추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쪽박 쪽박 당연히 찼죠. 뭐 쪽박 찬 적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당연히. 그냥 쪽박이 아니고 그 혹시 앞에 그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개가 붙죠 개 쪽박. 다 똑같죠. 맨 처음에는 수익 보다가 주식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주식하고 있으니까 주식 인구가 지금 몇만 명입니까 우리나라에요? 10명 중에 6명이 지금 주식을 하잖아요. 그죠? 2천만 명, 2,500만 명 정도 되죠. 절반 넘게 이제 주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인구 중에서 처음엔 다 하는 이유가 옆에 사람들 하니까 따라 하거나 아니면 재테크에 욕심을 부리고 그죠? 2008년도에 리만 때네요. 그죠? 리만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식시장에만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선물 옵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집 날리고 다 날리죠. 지금 변동 주식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뭐 선물 옵션 넘어가서 선물 옵션 넘어가면 요즘 또 맨 처음에는 어땠죠 옛날에 주식만 하다가 저기 ELW 넘어가죠. ELW 넘어가서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해서 선물 옵션 시장에 뛰어들어요. 옵션질을 하겠죠. 하고 난 뒤에 지금 어때요?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해외 선물로 넘어가죠. 유로나 그다음에 크루드 오일, 금선물 이런 데 넘어가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날리죠. 그 구조가 보면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딸 땐 따요. 딸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근데 딸 때는 뭐 조금 따다가 잃을 땐 다 잃는 구조니까 항상 뭐 손실만 보죠. 그러다 꼭지 돌면 어떻게 돼요? 다 때려박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쪽박 차죠. 결국은 이제 멘탈만 조금만 이제 정립이 되면 이 주식시장에도 보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인구가 얼마나 했습니까? 한 3%에서 한 5% 정도 되죠. 근데 실질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돈 벌었다고 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돈 벌었다고 자랑 안 하고 조용히 지내는 분도 계시잖아요. 최종 목적지가 주식이냐고요? 네, 최종 목적지는 주식이죠. 주식으로 해서 주식을 끝내야죠. 저도 뭐 선물이나 옵션도 많이 해보고 해선도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뭐 그나마 좀 잘하는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물 옵션 쪽에는 제가 보니까 아마 소질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죠. 이론도 빠삭하고 대신에 이제 옵션도 보면 이제 매수 게임이 아니고 매도 게임이죠. 옵션은요. 결국은 매도 게임이란 게 뭐죠? 돈 있어야 매도질을 하죠. 매도 치고 그것도 잘못하면 뭐 계속 수익은 낼 수 있어요. 매도 치면 대신 이제 이럴 때 뭐 돈까지 다 계산해야 되죠. 내기의 누룽지님 아이디가 좀 그렇네요. 대한항공 대한항공 사지 마세요. 지금은 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유가가 어차피 내리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개선될 거라고요. 그죠? 실적은 괜찮아질 거라고요. 그러면 저기 1분기 실적이 4월 달쯤에 발표되고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 매수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형주 4.7% 오르면 급등한 거예요. 대형주 급등한 거면 따라가지 마세요. 5만 원 이후로 밟을 수도 있어요. 대신 이제 지금 올랐을 때 사는 시점 아니라는 거죠. 대신 조정 왔을 때는 사야 되겠죠. 장기를 보신다면. 어차피 뭡니까? 주가는 실적에 따라 움직이죠. 실적이 개선이 되면 주가는 언젠가는 움직일 거라고요. 이 유가가 어때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어, 마케팅비 외에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개선될 확률은 뭐가 있습니까? 마케팅비는 어차피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런 쪽에 마케팅을 많이 안 한다고 했더라도 결국은 이제 기름값이 떨어지면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수익이 개선되고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는 하답을 할 거라고요. 그때 이제 조정 왔을 때 들어가세요. 조정 막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 들어가면 또 물리니까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얻어놓을 거면 대한항공 하지 마세요. 수익률 몇 프로 원하시는데요? 예, 이 정도면 호가 흐름이 안정적인 거죠. 서린바이오는 지금 안정적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오장에 시세 안 난다 하더라도 짧게 끊어갈 거예요. 짧게 끊고 물량 한 3분의 1 정도 정리하고요. 가볍게 3분의 2 정도 정리하고 3분의 1 정도만 가볍게 홀딩해서 가져갈 거예요. 이번 주 한번 볼 거예요, 제가. 그리고 큰 수익은 뭐 안 냅니다. 서린바이오. 급등락한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장기적으로 할 거면 대한항공 같은 종목 사지 마세요. 결국 이제 코스피는 이제 없어요. 시장 주도주가 이제 없다고요. 아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행기 대수는 정해져 있고 돼 있죠. 결국은 이제 거기 올라오는 매출에 의해서 실적을 이제 개선시키는 것밖에 안 되죠. 비행기가 갑자기 와갖고 뭐 100대 200대 다시 늘어납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결국은 지금 이제 정해진 한계 내에서 수익을 얼마나 더 창출을 하는지 아니면 더 남겨먹는지 안 남겨먹는지 그 문제죠. 그런 종목보다는 차라리 지금 시장 분위기에 맞는 종목을 하시는 게 맞아요. 코스피는 이제 다 왔어요. 오를 만큼 다 왔다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 코스피 종목 대형주 샀다가 9월달에 돼서 조기 금리 인상이 아니죠.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 한번 무너진다고 그때 충격 왔을 때 그때 대형주는 매수하세요. 지금은 매수할 시점은 아니죠. 다른 사람들 종목 차고 있다가 금리 인상하면 충격이 온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제껏 미국이 금리 인상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 충격이 안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를 하고 싶은 분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기회가 될 거라 말씀드렸고요. 현금이 없으면 위기가 되겠죠. 종목들이 박살나가지고 반토막 나 있으면 반토막에서 다시 오르려면 75%가 올라야 돼요. 76%. 결국은 뭡니까? 현금 들고 있으면 기회가 되는 거고요. 종목 차고 있으면 그 종목만 이제 계속 이제 보고 있게 되는 거죠. 물리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에서 만약에 FOMC 회의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에 분명히 충격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충격이 오고 충분히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 금리 만약에 인상을 했을 때는 그게 아마 악재 해소도 해서 시장에서 아마 다시 화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매수하면 되겠죠. 근데 대신 이제 시장이 2000건 위에 2000선 위에 있고 1990선 80선 위에 1900 후반대 있고 2000
60대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 분명히 한번 시장이 출렁인다고요. 그때 이제 종목들을 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시기는 길게 가져야 할 시기는 절대 아니죠. 짧게 3개월, 길게는 한 뭐 5개월, 6개월 정도만 가져가시고 개별주가 지금 답이죠. 개별주도 제가 뭐 작전주 이런 건 하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대신 이제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만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화장품주 이런 거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한국 화장품 제조는 뭐 부식주니까 건드리지 마시고 그 종목들 말고도 산성 LNS 이런 종목들도 괜찮은 종목이잖아요. 그다음 마크로젠 이런 종목도 좋은 종목이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종목들을 다 하시고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바이오주가 헬스케어 관련해서 바이오주가 커프입니다. 이제 꺼질 때가 됐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PER이 뭐 300배가 넘는 종목도 있죠, 미국에는요. 근데 그 거품당 얘기가 나오고 시장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바이오주들 우리나라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주들이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충격을 받았죠. 근데 지금 또 어때? 다시 또 오르고 있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뉴스에 잠깐 출렁인 것밖에 안 되겠죠. 결국은 이제 자기 갈 길을 가고 제자리로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포트 만약에 주식을 하시는 분이면 다 아실 거예요. 주식은 뭐를 먹는다? 꿈을 먹고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바이오주는 꼭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 업종이잖아요, 지금. 바이오주는 꼭 하나는 들고 계셔야 되겠죠. 자, 지금 9시 56분인데요. 조금 보고 한 10시쯤에 다시 방송 시작할게요. 지금 나가지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나가시면 못 들어와요. 지금 매수 인원이 주문이 차서.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아시겠죠? 체결되었습니다.
네, 선찬아빠님 반갑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돈 버는 거예요? 주식은 좋은 가격에 밑에서 잘 사서요. 잘 팔면 돈 버는 거겠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나는 불새님 반갑습니다. 꿈꾸는 개님 반갑고요. 저감에서 고감에도 예, 그렇죠. 기아차 대주주님은 우원개발 들고 있다 하셨고 저기 자갈치 쪽에 계신다 말씀하셨죠? 버전제로님도 창원에 계신 분이시고 예, 물량 좀 들어오는 거 있는데요. 물량 들어오는 거 일단 확인해서 크게 욕심은 내 자리는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실현 수익은 오늘 한국선제 조금 매수를 해서 여기 보이시죠? 한국선제 조금 매수해서 조금 먹고 팔았어요. 오전장에요. 저는 우원개발은 안 들고 있고 거기 지금 기아차 대주주님이 우원개발 들고 계실걸요? 매수가는 모르겠어요. 매수 주문이 근데 막 체결되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 막 사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막 올라가는 종목들 막 사시면 안 타 죽어요. 불나방처럼 달려들면 대신 이제 정확한 이제 근거가 있고 손절을 확실히 하실 분만 계시면 오전장에 강한 종목들 따라가도 추격 매매해도 문제는 안 되겠지만 뭐 장중에 하고 막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붙으면 어떻게 되면 결국은 타 죽잖아요, 그죠? 불나방처럼 뛰어들면 다 타 죽어요. 절대 뛰어들지 마시고 특히 뉴스 나왔을 때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추격 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무너지잖아요. 시간대는 9시에서 장 초반에 공격할 때는 괜찮겠지만 지금 시간대는 매수할 시간대는 아니죠. 제가 시간이 항상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 이 종목이 안 움직이면 시간 컷, 타임 컷도 해야 돼요. 타임 손절이라는 말도 있죠. 시간 컷. 시간 컷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서린바이오는 일단 오전까지 일단 보고요. 물량도 들어오면 체크해서 어떤 창고에서 들어온지 한번 체크해서 오늘 한번 시세 한번 볼게요. 큰 기대는 안 한다 말씀드렸어요. 욕심낼 구간에 욕심을 내는 것이고 욕심낼 구간이 아니면 욕심을 내면 안 되겠죠. 자, 일단 서린바이오만 일단 보고요. 좀 천천히 갈게요.
네, 버전제로님 감사합니다. 그 매매하시는데 매매할 거 다 하시고 그렇게 글 적어주세요. 제가 괜히 죄송스럽네요. 더 라인님은 금요일 시세 쪽 종가를 지켰지만 오늘 갔더라면 시가를 적게 형성을 안 하겠죠. YD 온라인 갈 자리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왜 갈 자리가 아닌 건가요? 거래만 보면 알죠. 거래량이 오늘 안 터졌잖아요. 지금 오늘 만약 갈 자리면 장 초반에 치고 갈 것 같으면 장 초반부터 거래가 터져야 되죠. 여기 보시면 전 거래일 동시간대 대비해서 거래가 나오잖아요. 이 거래를 넘어야 되겠죠. 1분에 1%라고 보시면 돼요. 1분에 만약 2% 되고 장 초반 10분에 한 20% 정도 만약에 거래가 터지면 그날 이제 가겠죠. 거래가 안 터지고 올라간 종목들은 진성이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가짜.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이렇게 매도 물량 나오면 좋다 말씀드렸어요. 유안타도 옛날 동양증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일단은 좀 더 지켜보면. 근데 예전에도 보면 동양에서 동양 사태 터지면서 개인들은 많이 이탈됐을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남아 있는 거는 뭐 주체들이 남아 있겠죠. 꿈꾸는 개님 아이디가 어, 나몰라 꿈꾸는 개님.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서린바이오만 집중해서 일단 보고요. 장 후반에 일단 5일선 일단 태우는지 안 태우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가격대가 3일선 일단 밟았다 그죠? 5일선이 얼마입니까? 13,600원이네요. 태우는지 안 태우는지 보면 되겠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제가 서린바이오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욕심낼 구간이 아니다 말씀드렸고 5장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 먹고 가는 반등인지 다 확인하고 일단 물량들을 조금씩 이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근데 전량 매도는 아니죠. 그다음에 3분의 2 정도만 일단 매도를 하고요. 조금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이번 주까지 지켜본다 말씀드렸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오늘은 특징주가 뭐가 있습니까? 해저터널 관련주가 좀 특징주고요. 우원개발, 특수건설, KT 서브마린 일단 강세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오늘 화장품주들이 계속 매기 이어가고 그다음 바이오주도는 괜찮아요. 헬스케어 관련 업종 중에서 인피니트가 오늘 조금 괜찮고요. 이 보면 가는 종목들만 이제 계속 가죠. 이게 결국은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추세 매매하는 게 낫겠죠. 시장 자체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지금 보면 반등이 나왔고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페인트 관련 노루 페인트도 오늘 상한가 같고요. 조광 페인트도 상한가 같네요.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하이스틸도 보면 이제 가스관 관련주였죠. 일주일에 하나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죠? 주문 접수 완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전 계좌 통해서 매매를 하고요. 따라 매수는 하지 마세요. 대신 이제 스윙 종목이 만약 나오면 월요일에 제가 편하게 받다 말씀드렸고, 월요일에 그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 말씀드렸고요. 월요일은 항상 방송을 한번 들으시고 제가 어떤 종목을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종목들 금요일날 한번 가셔서 일주일 동안 흐름이 5거래일 동안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면 제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얘가 조금 맞추긴 잘 맞추구나 하면 느낌 드실 거예요. 그때 이제 방송 같이 들으시면서 매매도 조금씩 가담을 하셔서 해보시고 큰 금액은 하지 마시고요. 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생각하시고 저는 지금 9년째 전업을 하고 있고 9년 동안 밥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제 자랑 같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밥은 먹고 산다는 건데 반찬은 못 먹지만 밥은 먹고 살아요. 됐죠? 그러면 그 종목들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이 종목들을 어떻게 해서 매수 기준을 잡았고 어떻게 해서 매도 시점을 잡고 떻게 일단 보고 있는가 어떻게 매수를 하는가 지켜보시면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올라가는 종목들이 항상 공통점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 공통점을 제가 어떤 공통점인가 말씀도 드리면 매수하는 시점도 보시고 손절하는 것도 일단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근데 밥은 그 사람이 밥은 먹어도 반찬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맨날 이제 밥하고 물하고 말아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김치도 먹어야 되고. 근데 밥은 먹고 살아요. 꿈꾸는 개님, 아이디가 마음에 드네요. 꿈꾸는 개. 아수라 발발따님도 많이 뵀던 분이고 한글07님도 뵀던 분인 것 같은데요, 그죠? 윤호 상지님도 반갑고요. 판단신호님도 반갑습니다. 아미코게제님도 예 반갑습니다. 야, 일단 볼게요. 일단 선물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네요. 지수도 반등이 나오고 결국은 뭐죠? 개인들이 이제 물량을 좀 줄이고 있죠, 그죠? 코스피 현물 시장에 그렇고 그다음 선물 시장에서 외인하고 기관들이 많이 사네요. 그리고 개인들이 지금 하방으로 좀 구축을 해놨다 풋옵션 쪽에 그죠? 네 반갑습니다, 아미코제님. 네. 근데 형님이라니까 좀 그러네요. 제가 근데 나이가 더 어릴 수도 있는데 저보다 일단 나이 어린 걸로 알게요. 그러면요. KCI도 이 종목도 괜찮아요. 화장품주들이 만약 시야갈 때 이런 종목들이 갈 수도 기 때문에요. 좀 보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만약 오늘 만약 꺾이면 내일 또 갈까요? 내일 안 가죠. 이평선 수렴하고 나서 올라오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뒤에 갈 거예요. N자형 패턴이 나오려면요. 대신 이제 그 상승 파동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렇습니까? 네. 단지지김도 많이 안 드셨네요. 저보다 어리시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 차트를 보면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이 나오고 나면 이제 꺾이면 거기서 이제 다 꺾인 걸로 나와요. 3차까지 나온 파동은 거의 없다 보면 되죠. 대신 이제 종목이 재료에 따라 틀리겠지만 다 이제 주식 차트를 한번 돌려보면 아실 거예요. 뭐 엘리어트 파동 이런 상승 5파에 하락 3파 동을 이야기를 하는데 상승 3파에 하락 5파인가요? 그런 거는 뭐 이론은 안 중요하죠. 만약 이론을 잘 알고 있다 해서 그게 전복이 되고 그대로 움직인다면 이 시장에 와서 수익을 못 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어떤 종목 들어가셨는데요, 아미코제님? 종목이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어떤 종목인데요? 아미코제님 보면 조금 이제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유머. 태양이라는 종목도 있나요? 처음 들어오는 종목인데요? 태양 그룹 주세요, 그죠? 이제 5만 주면 지금 얼마입니까?
5억이네요. 거래대금이. 음, 오늘은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 대신 코리아나가 선발 매수 주네요. 주문이 그죠? 체결되었습니다. 와, 코리아나도 벌써 5천원대네요. 간종목들은 뭐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대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하루 걸러서 하루 바뀌는 거겠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테마에서 지금 보면 한 번 대장은 영원한 대장이에요. 한국 화장품 제조가 오늘은 후발주처럼 보이지만 내일은 또 바뀔 거라고요. 또 모레는 또 바뀔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시 이제 순환매가 더 오는 거겠죠. 한 번 대장은 영원한 대장이에요. 지금 10시 19분인데요. 일단 서린바이오만 좀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 핑크색 선 보이시죠? 지금 역배열인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노란 선, 빨간 선, 핑크 선이 이제 정배열이라 말씀드렸고 이 핑크색 선 위로 일단 올라가기 희망해 볼게요. 13,700원인데요. 밟고 올라가면 옷장에 관리 좀 해주고 그러면 내일 탄력이 나오겠죠. 내일 탄력 나올 때 매도하면 될 것 같고 옷장에 가서 만약 탄력이 나오면 물량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간 종목들은 아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미련 두지 마시고 종목들은 널렸어요 지금. 네, 그래요. 네, 그렇죠. 간 종목들 미련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종목도 널려서 다른 종목 가서 또 하면 되죠. 코리아도 저희가 매매를 몇 번 했나요? 초반에 몇 번 했구나, 그죠? 코리아도 매매를 좀 많이 했어요. 가열 종목은 단기 가열 걸리면 30분 단일가 매매하죠. 하루 거래 정지됐다가 단기 가열 단기 가열 예고가 뜨고 난 뒤에 예고가 뜨고 난 다음 날 다음 거래일 있죠. 뜨고 난 다음에 음, 가열로 만약 걸리면 가열 종목이죠. 그거 바이오스마트 상가 같지 않나요? 종목 선정하는 기준, 네. 종목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요. 종목 선정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관심 종목에서 여기 종목들이 나와요. 그리고 봐요. 일봉상의 위치를 보고 일봉상의 위치를 보고 관심 종목들이 왔을 때 제가 여기 편입을 해놓죠. 관심 종목들을 보기 위해서 일단 편입을 해놓으면 이 종목들을 일단 관심 종목 등록하고 시세를 살핀 다음에요. 매수 시점은 제가 일봉 보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역별된 건 안 하는데 가급적이면 정별되고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들만 선정해서 매수를 합니다. 검색식에서 나온 종목들이 이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이 되고 그 관심 종목에 편입된 종목 중에서 흐름이 이제 관찰하고 있다 흐름이 괜찮은 종목들은 이제 매수를 하죠. 그리고 종목 선정 기준에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일봉상의 위치겠죠. 일봉상의 위치 다음으로 여기 있는 기준선들이 있죠. 기준선들이 있다는 위치에 또 부합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6월 15일 30% 확정이라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잠깐만 바이오스마트 한번 봐드릴게요. 아, 단기 가열 장치 일단 발동 예고되고 나서 거래 정지 한번 됐고요. 오늘도 상가 같네요.
아, 6월 15일 내내 확정이 됐죠. 그렇게 되면 상한가 30% 되면 결국은 이제는 상한가는 이제 없어진다 보면 되는 거죠. 하루에 60%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손실도 이제 60%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미수치고 이러면 바로 깡통치 하는 거죠. 대신 이제 증권사에도 증거금 조율이 아마 될 거예요. 이 40% 종목들짜리가 아마 60%로 바뀔 거고, 결국은 이제 반토막 정도가 아니죠. 미수치고 만약 들어가면 바로 깡통이죠. 이 증거금도 아마 증권사에 조율이 될 거예요. 6월 15일부터 일단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증거금 제도도 아마 바뀌게 될 거고 변화가 있겠죠. 코스피가 먼저 시행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뉴스를 안 봤는데 코스닥도 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코스피만 적용이 일단 먼저 되는 거 아닌가? 근데 30%고 뭐 15%는 관계가 없죠. 대신 뭐 15%갈 종목들이 30%갈 것 같아요. 안 가요.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상한가 나온 종목들은 극히 이제 드물겠죠. 뭐 한두 종목 상한가 갈까요? 15% 올려서 이제 상한가 만들 애들도 이제 결국은 이제 30% 올리게 되면 못 만든다는 거죠. 돈이 두 배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만들겠어요? 결국은 이제 조그만 돈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은 시장에서 이제 장난을 이제 못 친다는 이야기고. 네, 그럴 거예요. 아마 코스피 200 먼저 일단 그 종목부터 시험 적용된 다음에 하면 될 거예요. 코스닥도 같이 적용이 되는지 제가 오늘 장 맞추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거래대금 당연히 포함되죠. 거래량도 포함되고요. 거래대금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매매한다고 해요. 그러면 최소한 이제 10억 이상은 돼야지 매매를 하죠. 10% 정도. 근데 1억 거래대금이 뭐 하루에 2, 3억밖에 안 되는데 뭐 1억씩 때려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거래가 없으면 매매를 못 한다는 이야기인데 거래 없는 종목 들어가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은 종목이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빠져나오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겠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장 끝나고는 제가 지금 전업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회사 다니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장 끝나고는 종목들 일단 복귀를 한번 하고요. 공부를 하죠.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노력 없이 어떻게 대가라고 하겠습니까? 공부를 일단 하고 차트를 한번 다 돌려봐요. 저는요. 종목이 1600개 정도 되는데 하나씩 돌려보고요. 특히 이제 관심 있었던 종목들은 이제 매매 제가 계속 현재 가창을 못 보잖아요. 대신 그래서 매매 복귀하는 프로그램 있죠. 키움증권도 지원이 된다 말씀하셨고 신한증권에도 있고 거기 가서 이 종목을 매수 매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장 이제 호가 움직임이죠. 그날 당시에
주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냥 거래원 창구도 한번 확인하고, 그래,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지 계속 보면 또 6시간이 걸리니까 5배속, 6배속 해서 일단 보죠. 보고 나서 중요한 이제 맥점 있죠. 거래가 실리는 시점에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느 창구에서 매수가 들어왔는지 매도가 매수 주문이 들어왔는지 체결되었습니다. 체크를 하고 그렇게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아마. 땡 맞히자마자 놀러 나가신 분들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사바님도 보면 전업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분이세요? 아, 네, 그래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아, 네, 그래요. 지금 서린바이오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옵장에 일단 볼게요. 지금 뭐 크게 뭐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거나 주가의 변동성은 없다 말씀드렸어요. 천천히 일단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도 눈에 띄는 종목들 있으면 매수 조금 해서 수익 한번 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코스닥 시장이 좋고 상강한 종목들이 예전에는 4개, 5개 정도밖에 안 나왔죠. 불과 뭐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근데 코스닥이 600포인트 넘어서면서 고점을 계속 신고가 갱신하고 있죠. 그렇게 갱신하면서 상강한 종목들이 많아요. 많을 때 뭐 20개도 나오고 30개도 나오고. 그럼 결국은 이제 뭐죠?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많이도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딱 한 종목만 먹으면 되겠죠. 15%. 네, 아, 그래요. 사모님, 예, 계좌 다 까면서 방송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실시간으로 제가 방송을 해서, 네. 제가 이렇게 계속 계좌를 오픈해서 매매를 할 거니까요. 보시고 도움이 될 부분들은 취하시면 될 거예요. 대신 이제 이 계좌는 큰 돈은 아니죠. 큰 돈은 아니니까 트레이딩 개념으로 일단 매매를 하고 있고, 다른 계좌에 보면 언젠가 제가 한번 오픈을 해드리겠지만 다른 계좌에 보면 이제 스윙하고요 중장기로 가는 종목들이 좀 포트에 편입이 돼 있어요. 예, 그 종목들 제가 방송 안 하고 있을 때는 가서 뭐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와서 다른 종목들 때는 시세도 보고 있고요. 모니터가 제가 하나가 아니고 뭐 지금 모니터 몇 개 쓰고 있으니까 다른 종목들도 보고 있고 장중에 마이크는 켜놨는데 말이 없을 때는 이 종목도 제가 조금 본다고 말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한국 정보 인증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이 오늘 어떻습니까? 거리 실렸어요? 안 실렸죠? 결국 이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올 때 금요일 이제 막판에 실렸던 거래 있죠. 지금 34%인데요. 10시 반 34%. 결국은 이제 11시 반 12시 되면 전거래일 거래보단 터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죠? 시세가 한번 나온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죠? 이런 거 매수하는 시점은 어디로 만약 매수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이평선들이 돼 있어요. 대신 이제 뭐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란 선, 빨간 선, 핑크색 선이 있는데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고요. 사는 시점은 만약에 매수를 하더라도 금요일 이제 노란 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면 괜찮았겠지만 그때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따라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아니죠. 대신 이제 눌림목이 오면 조금 매수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매도 시점은 금요일 터졌던 거래 있죠. 여기 23만 주 거래 터질 때 일단 매수 시점 저울질 한번 해보고 오늘 고점이 몇 프로입니까? 7.39%의 뉴스가 나왔나요? 나왔네. 10시 11분에 클라우드 전자문서 ASP 실시라고 돼 있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재료는 아니죠. 그래서 잠깐 아마 반짝이 있을 거예요. 10시 11분이죠. 매기도 안 들었네요. 그죠? 움직임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결국 오늘 이제 거래가 더 붙는다고 보고 나중에 좀 내려오면 매수 조금만 가담해 볼게요. 한국정보인증요. 아, 그래요. 자기 패를 다 보여주기가 힘든 건 근데 금액이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짤짤이 매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매매하는 거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제가 오픈할 수 있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아, 예, 밥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8시에 출근하는데 조금 늦을 때 8시 반에 오거든요. 집에서 예, 밥은 먹고 나옵니다. 밥은 먹고 산다 말씀드렸잖아요. 반찬을 못 먹어서 그렇지. 그리고 저는 결혼을 했고 집에 이제 와이프가 밥을 챙겨줍니다. 아침밥을. 반찬 안 주고. 그 어제 보니까 그 11시인가 거기 보면 이제 그 어떤 그 종편 방송인데요. 어떤 방송인가 모르겠는데 어 제가 아침에 그 술을 먹고 나온 뒤에 부국국을 항상 먹고 싶어요. 근데 부국국을 먹으면 이제 그 워낙 그 와이프님이 요리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부국국을 맛있게는 못 끓여준다고요. 그러면 제가 매수 어저께 그 주문이 방송 보니까 체결되었습니다. 부국국 이제 뽀얀 국물을 우려낸 방법을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냉장고에 보니까 북어채 뜯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 레시피대로 그대로 북어국을 한번 끓여봤어요. 그래 아침에 한번 먹어봤습니다. 예, 그 간장도 보면 이제 간을 맞출 때는 소금 대신 조선 간장으로 해라고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볶을 때도 센 불에 볶지 말고 불을 다 끄고 참기름 넣고 볶아내서 볶고 밤에 12시 뭐 11시 12시 돼서 이제 북어국 끓이고 있으니까 나왔고 뭐 한 짓이냐고 물어보겠죠. 당연히 냄새 풍기고 있으니까요. 그래갖고 이 레시피가 나와서 한번 해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맹물이 아니고 그 육수를 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술 약속이 있을 때는 전날 이제 저녁에 끓여놓고 자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게 먹으면 되겠죠. 또 아침에 하려고 하면 또 귀찮으니까. 이게 들기름을 넣어서 북어채를 물에 많이 씻잖아요. 그럼 이제 북어채가 뭡니까? 살이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잘 찢어져요. 그래서 이 탱탱한 식감이 안 나오니까 불에 들기름을 넣고 일단 그 뭐죠?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거기 좀 담가놔요. 1분 정도. 그러면 북어채가 이제 좀 물기를 흡수해서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물기를 꽉 짜서 들기름을 넣고 불에 일단 볶는 게 아니고 그냥 코팅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기름에 일단 코팅을 하고 난 뒤에 불을 중불에 어, 부고채가 약간 쪼그라들도록 이렇게 볶아요. 볶고 나면 이제 불을 다 키워서 물을 한 3분의 1 정도만 붓고 끓을 때가 기다려요. 거기서 이제 매수 다진 주문이 마늘 넣어주고 체결되었습니다. 저제 요리 방송이 됐네요. 지금 보니까. 일단 주식에 일단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진 마늘 넣고 조선간장으로 일단 간을 맞추고 그래서 이제 좀 칼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땡초 썰어 놓은 거 있죠. 썰어주고 물 나머지 다 붓고 난 다음에 끓이고 나면 마지막에 대파를 넣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냥 요리는 평소에 잘 안 하는데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항상 술 마시고 다음날 부엌국을 제가 항상 갈망해 왔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방송에 나오길래. 시간이 10시 37분인데요. 한국 정보인증 눌림보험 좀 매수해 볼게요. 지금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저점 일단 높아지고 있으니까 매수한 주체가 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뭐 본다 말씀드렸죠? 체결 강도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120%면 제가 가장 이상적인 거라 말씀드렸어요. 110% 이상, 140% 미만,
130% 정도 괜찮고요. 그리고 170, 180, 190 이후로는 조금 오버슈팅된 가열된 양상이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 말씀드렸고, 지금 보면 키움 미래는 그냥 비슷해요. 근데 제가 안 좋은 게 뭐가 있다 말씀드렸죠. 이 트레이드 들어온다 그죠? 그럼 이거 별로 안 좋죠. 결국은 이제 시세를 봤을 때는 급등하는 시세는 먹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 2% 정도 짧게 이제 치고 나온 작전으로 들어가서 매수해서, 네네, 매수해서 매도하는 시점 한번 저지해 볼게요. 오늘 고점이 7.39, 지금 현재 가격이 5%대죠. 고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이런 종목들 매수하는 기준이 또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죠. 고점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조금 매수하고 서린바이오는 일단 체결 안 된 거는 일단 취소를 할게요. 주문 접수 완료. 0.5%, 1%만 뛰고 나올 거예요. 미리 이제 매수되고 나면 아마 제가 주문 넣어놓을 거예요, 위로. 그리고 KCI가 지금 반등이 조금 나왔네요. 근데 그 전거래일 음봉이 좀 부담스럽죠. 8%나 빠졌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전거래일 가격대 15,000원이 만약 위로 올라가면 절반 정도는 복구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추세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뭐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급락이 나왔다 일단 가정을 하고, 현재로서는 같은 동종 업종이 비슷한 업종이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내일 화장품주가 강세가 안 나오더라도 상승하는 흐름만 나오더라도 이 종목이 갈 수 있다고요. 주목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급락이 나왔던 시점에서 절반 정도는, 절반 이상